안녕하십니까, 크리스입니다. 잘 지내셨죠? 요즘 한참 비가 올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. 그런데 또 비가 또 한참 오고 가물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비가 오니까 되게 반갑습니다. 역시 돈 역시도 막 벌 때는 이게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야? 막 그러는데 또 한참 또 안 벌릴 때는 돈이 안 벌린다 막 이러다가 또 돈이 벌리면 또 좋아하고 약간 비가 오는데 돈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.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. 하여튼 잘 지내셨죠? 하여튼 부동산은 여전히 똑같습니다. 달라지는 사항은 별로 없고, 매물은 있는데 괜찮은 집들이 없고, 그리고 또 괜찮은 집들이 있다면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기사거리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. 이제 모기지 웨이트이 거의 6.9, 거의 7% 가까이 됐습니다. 하여튼 많이 올랐습니다. 하여튼 많이 올랐는데, 9월 예상할 때 이게 한 7%, 6.9%가 20% 다운하고 크레딧 레이트 좋고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그 정도의 이자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자율은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. 은행 가서도 알아보시고 저기도 내 상황을 물어보시면 뭐예요? 내 상황을 주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. 물어보시고 정확히 이제 상담하시면서 이제 자기의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이자율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집을 거기에 맞는 집을 구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상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5.22%일 때 80만 불 주택을 20% 다운했다. 그때 페이먼트가 한 3,500. 근데 지금은 6.9%로 정하면 4,200. 한 700불 정도. 어찌 보면 700불, 차 한 대, 페이먼트 정도 되는 거죠. 그 정도는 더 올라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. 우리끼리 많이 하는 얘기지만 28, 36이라는 게 있어요. 총 소득의 주거 비용은 28%가 넘지 말아야 된다. 그리고 총 부채는 36%가 넘지 말아야 된다.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, 보통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구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좀 덜 부담되죠. 근데 좀 잘 버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집을 살 때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좀 밀려서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. 결국 집은 내가 사는 건데, 근데 에이전트랑 이제 다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게 사도 되나 안 사도 되나 이럴 때 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밀려서 사는 것도 아니고, 본인이 이 정도면 자신 있다, 페이먼트 자신 있다, 이 정도면 투자해도 자신 있다, 이 정도 된다면은 그때는 컨피던스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, 나 자신에 대해서 컨피던스가 없다, 그러면은 잠깐 보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또 렌트비는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. 집이 없으니까 간단히 집값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집값은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집이 없으니까 집값은 별로 안 내렸어요. 그렇다고 또 렌트비는 내리냐? 렌트비도 안 내렸습니다. 사람들은 조금 내릴까 하는데, 렌트비 역시 이렇게 좀 많이 내린 상황은 아닙니다. 렌트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쉽게 보는 게 집값을 보시는 게 아니라, 렌트비를 이렇게 좀 유심하게 보시다 보면 렌트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. 그러면 집값도 같이 좀 하락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.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, 부동산에 하시는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시는 건 더 좋고, 하여튼 좋습니다. 하여튼.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는 가주서 연소득이 21만 불이 돼야지 단독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. 이 얘기는
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되려면 그 정도 맞벌이 하시고 이렇게 21만 불은 돼야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정도 28에 36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보면은 오렌지 카운티가 125만 불이에요. 평균 주택 가격이. 뭐 뉴폴트 뭐 다 이게 뭐 플루턴 뭐 다 이쪽 다 합쳐서. 그리고 뭐 제일 비싼 데는 샌프란시스코 161만 불. 샌프란시스코는 학고방 같은 것도 비싸더라고요. 그렇지만 정말 진짜 근데 모르겠어요.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렌지 카운티가 그래도 삶의 질은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가격도 웬만하고 그래서 저는 오렌지 카운티가 참 마음에 들어요. 보면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보면 집값은 비싼데 뭐 삶의 질 이런 걸 따지면은 뭐 거기 사시는 분들도 거기 나름대로 또 그게 있겠죠. 뭐 좋은 집 살고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뭐 그리고 가주에서 이렇게 이제 집을 구매하실 수 있는 분은 총 한 16%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뭐 나와 있습니다. 부동산국에서 이렇게 통계낸 조치에 하면 16%. 왜 이렇게 데이터를 강조하냐면 결국엔 다 데이터예요. 데이터를 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나오고 하는데 한 16% 정도의 그 구매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16%를 저도 부동산을 팔고 플립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건 있어요. 이 되는 동네 가서 해야지 뭐 안 되는 동네 가서 좀 하면은 인베스터들은 좀 고생하실 거예요. 뭐 되는 동네, 구매력이 높은 동네, 그러니까 좀 빈익부, 부익빈이 좀 많이 차이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꾸준히 사시는 분들은 꾸준히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연봉이 한 31만 불 돼야지 집을 살 수 있다.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뭐 인컴이 좋은 데가 프로퍼티 텍스도 많이 나는 데가 교육도 좋고 삶의 질도 좋고 뭐 플루턴, 얼바인 뭐 이런 데 보시면 밑에 뉴폴트 좋잖아요. 보면은 뭐 모르겠어요. 부자는 저는 모르겠어요. 존경받을 만한 것 같아요. 우리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. 그리고 부자들은 뭐 그렇게 뭐 너무 잘 벌어서 모르게 막 씀씀이가 좋으신 분들 있지만 대부분 다 절약하시고 아끼고 불필요한 거 안 사시고 다들 보면 배울 점들이 많아요. 보면 부자들을 보면은 저는 항상 보면서 이런 면도 있구나. 이래서 이분이 이렇게 부자가 되셨구나. 그리고 집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은 없어요. 뭐 보통 저 같은 경우 하나 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시다가 보면 은행 이자율보다 인컴이 좋기 때문에 집을 하나 더 사요. 뭐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 더 팔지 않을까. 근데 더 사요. 결국에는 부동산만 한 게 없으니까. 예. 부동산 가지신 분들이 나중에 여유있게 사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. 여유있게 사시고, 뭐, 교회에서도 뭐 밥 사고 뭐 하고 뭐 하시는 분들 보면 부동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, 뭐,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, 지금 얘기하기로는 집값이 좀 안정되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량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나와야 된다. 뭐, 재밌는 기사입니다. 하여튼간 보면은 3배 정도 더 나오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지금 집을 안 팔아요. 뭐 사람들이 뭐 집은 가서 좀 괜찮은 집 보면 좀 돌아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집들이고 뭐 기존에 있던 집들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쉽게 나오는 집들은 없습니다. 그리고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. 뭐 차고 개조, 빌트인, 가전제품 체감 못해. 뭐 동의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보면은 빌트인 이렇게 어플라이언스를 뭐 이렇게 서브제로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. 뭐 좋은 브랜드들 뭐 이렇게 다 맞춰서 이렇게 딱 이렇게 깔맞춤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스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보기는 좋은데
커스텀, 예를 들어서 서브제로 냉장고 같은 걸 보면은, 그 맞추다 보면 되게 얇아요. 들어갈 게 별로 없어. 근데 멋만 있어. 근데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. 근데 사는 사람을 그걸 팔 때 그게 가격이 들어갈까? 항상 유행은 있어요. 뭐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제 가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거는 고치기도 힘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빌트인 가전제품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해도 팔 때는 제값을 못 받는다. 그건 맞는 것 같고요. 수영장 뭐 투자한 대비 한 50%뿐이 못 받는다. 뭐 굳이 요즘 수영장 펄미트 잘 안 줄 거예요. 물이 없어서.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수영장을 기존에 갖고 있던 걸 사셔서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건 모르겠지만 뭐 가격에 뭐 조금은 반영은 되겠죠. 근데 내가 파서 뭐 그거를 뭐 판다 그러면 한 60%뿐이 회수율이 안 된다.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파지 마시고 있는 걸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수영장을. 그리고 내가 집을 고치는 거. 그러니까 오너 컨스트럭션이라고 하죠. 내가 이렇게 집을 이게 고치는 거는 조금 엉성해요. 보면 어느 집 가서 뭐 마늘 깔았는데 참 왜 이렇게 깔았을까? 뭐 이럴 때가 있어요. 뭐 이런 걸 왜 이렇게 했을까? 주인이 미국 사람들이 뚝딱뚝딱 하는 건 있어요. 근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쩐지 좀 엉성한 게 좀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거 왜 안 하는 게 좋으실 때가 있어요. 뭐 이거를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을 파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좀 깨끗이만 해놓으세요. 그럼 새 주인이 와서 돈 들여서 고치면 되는데 그 가격을 좀 빼고 고치시면 되는데 뭐 그거를 뭐 부엌을 뭐 대강 뭐 이렇게 고치시고 돈을 더 받겠다, 오히려 더 안 팔립니다. 오히려 이걸 왜 했어? 한 거 같은데 그걸 때려 부시기도 그래. 그럼 오히려 더 난감할 때가 있어요. 오히려 좀 낡은 상태로 있으면 주인이 좀 가격을 좀 빼주시든지 좀 뭐 적정하게 내주시든지 하면은 오히려 새 주인이 와서 다 고치면 되는데 어디 고친 둥 만 둥 뭐 이렇게 놔두면은 오히려 더 방해되는. 그리고 뭐 썬룸, 저도 이제 플립을 하다 보면 썬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딱 볼 땐 좋아요. 겨울에는 따뜻하고 거기 안에서 밑에서 책을 읽어도 굉장히 분위기도 있고 좋은데 여름 되니까 되게 더워요. 그리고 에어컨이 거기는 없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된 집을 나중에 한번 가봤더니 뭐 처음엔 틴팅을 해놓고 나중에는 블라인드 같은 거 있잖아요. 쭉 된 걸 해놨더라고. 그리고 거기다 뭐 옛날엔 책장을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박스 같은 거 쌓아놓으시고 오히려 더 썬룸은 저희 오히려 더 동양 사람들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. 오히려 있어도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좀 그렇다.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제일 차고, 보면요. 어떤 분들은 차고 안에다 사무실을 지어놨어요. 그 차가 못 들어가. 근데, 본인은 뭐 잘 쓰셨겠죠. 근데 그런 집은 항상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. 한 주인이 오래 살았어요. 오래 살았으면 자기 스타일대로 막 집을 고쳐놨어요. 정말 자기가 편리하게 살도록. 근데 새 주인이 살기에는 그 사람 주인처럼 이렇게 패턴을 맞춰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차고도 사무실로 바꿔놓으면 차를 다 밖에다 대야 돼. 근데 나는 차를 안에다 대고 싶고 전기차도 안에다 넣고 싶고 꽂고 싶은데 차를 댈 수가 없어. 그건 또 판매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. 차고를 쓰고 싶으면은 차고를 펄밋을 내서 룸으로 개조하시고 그 앞에다가 또 차고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. 집에 차고가 없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. 차고를 하실 때 뭐 이렇게 막 바꾸시는 거는 좀 신중하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, 뭐 과도한 조경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동의를 못하는 게 나무 같은 것들은 한 20-30년 이렇게 좀 가꿔져야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져요. 그리고 결국에는 분위기도 나무가 좀 많은 곳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나무가 많은 곳을 사시는 분들은 돈이 있는 분들이 사세요. 뭐 약간 부족한 분들은 그런 걸 안 사세요. 그런 걸 사시면은 정원 가드닝도 그렇고 물값도 그렇고 감당을 못 하세요. 그거는 또 생각해 보시는 건 있지만 좋은 집에는 역시 가드닝이 좀 잘 되어 있는 게
밖과 안이 좀 조화롭게 돼 있는 게 좋습니다. 뭐 그쵸, 뭐 얼바인 같은 데는 가든이 없잖아요. 뭐 옆당 옆에 벽, 집 안에만 딱 있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좀 플루턴이나 뭐 브레아나 뭐 오래된 동네들 있잖아요. 좀 좋은 동네들 가보면 뭐 빌라팍 뭐 이런데 오렌지 뭐 이런 데 들으면 가든이 잘 되는 집들은 참 멋있고 좋습니다. 아무튼 뭐 한 주 동안 한 열흘 동안 못했죠. 뭐 바빴어요. 부동산은 너무 떠들어요. 뭐 떠들고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끔씩 유튜브도 좀 소홀한 것 같은데, 가급적이면 일요일마다 이렇게 찍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오픈하우스들 많습니다. 뭐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에이전트랑 뭐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면은 직접 다니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다니시면서 마켓의 상황과 동네 분위기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, 하여튼간 즐거운 마음으로. 역시 부담되면 안 돼요. 집 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. 근데 그걸 부담을 갖고 이렇게 보신다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좀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. 역시 마지막에 결정할 때 그런 게 있어요. 끌려서 사지 마세요.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. 기쁨이 된 집이 됐으면 하고요. 아무튼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. 운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